네, 녹화 진행합니다. 자, 유효성 검사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출력 형태에는 지금 보니까 HD1002 1번 관리 코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놓고 뭐 꼭 이거는 맞히진 않아도 되는데요. 출력 형태처럼 그냥 맞춰봤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문제를 보면은 자, 얘는 실행이 되고 자, 다음에는 셀 서식. 여기 보니까 H5번지에서 H12번지에 뒤에다 K, M 이렇게 킬로미터를 표시하래요. 숫자 뒤에요. 자, 그러면 H5번지 주행 기록이죠. 이 영역인데 자, 숫자 뒤에 문자를 표시할 때는 G 슬러시 표준을 기본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천 단위가 나왔을 때, 이 천 단위가 나왔을 때는 G 슬러시 표준으로 하면은 여기 천 단위가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숫자 뒤에 문자를 쓸 때, 천 단위가 표시됐을 때는 이렇게 우리 샵, 샵이라든가 샵, 샵 0을 사용한다고 셀서식을 그렇게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 블록을 정하고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셀서식 들어갑니다. 자, 셀서식 들어가고 자, 셀서식 창이 활성화가 되면 자,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사용자 지정에서 샵, 샵 0 있네요. 그쵸? 위에서 자, 얘 선택하고 뒤에다가 표시될 부분은 따옴표 안에다가 문자니까 따옴표 안에다 킬로미터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킬로미터 하고 따옴표로 닫아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자, 보기를 보시게 되면 보기에 이렇게 킬로미터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확인. 네, 킬로미터가 나왔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를 보니까 F의 5번지에서 F의 12번지. 자, F의 5번지 중고가 부분이네요. 이 F의 5번지에서 F의 12 영역을 정하고 중고가로 이름을 정하래요. 그러면 이름 영역, 우리 이름 상자에다 중고가라고 철자법 틀리지 않게 입력하고 엔터 해주신 다음에 한번 중고가가 영역을 잘 선택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일반적인 조건은 일단 다 지정을 했어요. 그럼 문제 1번부터 여기 7번까지가 문제인데 1번에서 6번까지 보통 이제 함수 문제죠. 이제 함수 문제를 얘가 하나에 20점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점씩인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함수가 조금 약해서 이 문제를 나중에 풀어야겠다 하시면은 위에 조건을 다 지정하신 다음에 7번 문제 있죠. 맨 마지막에 있는 조건부 서식 문제를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2작업, 3작업, 4작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오셔서 이 문제를 풀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반드시 마지막 조건부 서식의 수식, 뭐 조건부 문제 있죠. 맨 마지막에 있는 문제는 먼저 하고 가셔야지만 그래야지 2작업, 3작업에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비순위를 구하래요. 연비순위는 연비의 내림차순 순위로 구한 결과에 내림차순이라고 한다면 큰 수부터 작은 수순으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수가 1등이 되는 거예요. 자, 큰 수에서 밑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수가 1등이 되는 거. 순위를 구한 후에 위를 붙이고 자, 연산자는 랭크 EQ 함수하고 AND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체 음소거를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러면 i의 5번지에다 이곳에다 놓고 자, 지금 문제가 연비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연비 이 부분이죠. 여기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래요. 자, equal 랭크 ANK EQ 함수가 여기 있죠? 자, 이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fx를 클릭하고 자, 연비에 대한 등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구할 게 연비니까 G의 5번지가 되겠죠. G의 5번지고 자, G의 5번지에 대한 등수는 자, 어디에서 구하는 거예요? G의 5번지에서 G의 12번지의 영역에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G의 5번지에서 G의 12번지까지 영역을 정하고 얘는 절대 영역이 되겠죠. 절대 영역이니까 자, F4키를 눌러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내림차순이니까 오더는 생략을 하죠. 큰 수가 1등이 될 때는 오더는 생략을 해줍니다. 그죠? 자,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자, 등수가 4등이래요. 자, 4등인데 거기다 뒤에다가 어떻게 하래요? 뒤에다가 자, 위자를 표시하는데 연산자는 and 연산자, 이거 앰퍼센트라고 있죠. 앰퍼센트 연산자를 사용하래요. 그러면 위에 수식 입력줄에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구한 이곳에다 자, and 연산자를 쓰고 자, and 연산자 다음에 텍스트는 항상 다운표 안에다 넣어주는 거죠. 즉 문자는 다운표 안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다 위라고 쓰고 다운표로 닫아주고 엔터 해주셨죠. 자, 다 됐다면 얘를 채우기 핸들러 내려주시고 자, 자동 채우기 옵션을 어떻게 해요?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해서 이 밑에 이 선은 복사가 안 되도록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풀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직영점에 대한 문제를 풀으래요. 자, 직영점.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서울. 그러면 관리 코드의 세 번째. 이 관리 코드죠. 여기에서 세 번째 글자를 얘가 1이면 그랬으니까 세 번째에서 한 개를 추출해서 이게 1이면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미드 함수를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if하고 mid를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출하는 건 미드 함수를 쓰고 글자가 1이면 그랬으니까 조건이네요. 조건이면 if 함수를 쓰면 되는구나. 그래서 추출한 것이 1이면 이라고 조건에다 쓰고 그게 참이면 서울, true에다가 서울을 쓰고 그 다음에 false면 경기 인천을 쓰면 되는데 여기서 또 2면 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if 함수가 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if에서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글자 추출한 것이 2이면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게 그러면 경기 인천 그 외에는 기타로 이렇게 if문을 중복 if문을 사용해서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먼저 그러면 우리는 관리 문제대로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그랬으니까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글자를 구해야겠구나. 자, 여기 미드 함수를 써라 그랬으니까 미드 함수를 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직영점에 제2의 5번지에다가 세 포인트를 놓고 자, 이 관리 코드에서 세 번째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자, equal mid mid 더블 클릭 fx 미드 함수는 자, 어떤 문자를 몇 번째에서 몇 개를 추출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텍스트 어떤 문자를 자, 관리 코드에 이 문자에서 첫 번째 거 소나타 뉴라이즈의 관리 코드 첫 번째 레코드에 있는 거죠. 자, 얘를 자, 몇 번째에서 몇 개요? 하나, 둘, 세 번째에서 한 개. 자, 세 번째 글자라 그랬으니까 세 번째 글자에서 뭐 1이면 했으니까 한 개죠. 한 개. 그죠? 2이면 했으니까 한 글자를 추출했다는 얘기예요. B의 5번지 H의 D 1-002에서 세 번째에서 하나, 둘, 세 번째에서 한 개 해가지고 1이 추출이 됐어요. 그죠? 자, 확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얘가 일단 추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1이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if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맨 앞에다 수식 입력줄의 맨 앞에다 자, if를 쓰고 if 자, if가 나오면 더블 클릭 자, 그리고 셀포인 커서가 미드에 있으니까 if에다가 클릭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함수 마법사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얘가 만든 것이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자, 우리가 추출한 것이 여기 나왔어요. 얘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얘죠. 얘가 1과 같으냐 그랬어요. 자, 그럼 1과 같다.
그런데 1과 같다 할 때 숫자 1을 써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문자열 함수라 그랬어요. 자, 여기 하이픈이 있죠? 문자가 섞였어요. 그쵸? 자, 이렇게 문자열 함수는 반드시 비교하는 대상이 따옴표가 돼야 되겠죠? 자, 거기서 숫자로 보이지만 얘는 문자 1을 추출한 거예요. 말하자면 문자를 추출한 거기 때문에 따옴표로 문자열 함수는 이렇게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자, 1과 같으냐. 자, 만약에 해서 그냥 숫자 1로 쓰면은 이거 틀립니다. 결과도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예, 출력한 것이 1과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1과 같으면 뭘 하래요? 서울. 그러면 여기 서울은 여기 툴은 여기 참 있는 곳이죠. 여기다 서울을 써주면 되겠네요. 서울. 자, 다음에는 밑에 보니까 또 그러면 자른 것이 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if 함수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if 함수에서 조건을 다시 mid b의 3,1이 2와 같으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두 번째가.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걸 쓰기가 귀찮으니까 이걸 복사를 하겠어요. 이렇게 블록을 정해서 컨트롤 C 또는 마우스 우클릭해서 복사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if를 쓰겠습니다. 자, if 그 다음에 가로까지 열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가로까지 열어주면 위에 수식 표시줄에 여기 수식 표시줄에 if하고 여기 인수 쓰는 란이 가로가 열고 닫힌 게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if 가로 닫고 열린 곳에 해도 되고 if에다 놓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를 누르면 자, 이 if문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열린 창은 현재 이 if, 거짓의 if, 거짓자리 if문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아까 복사해 놓은 거 똑같이 물어보면 되죠. 이렇게 복사해 놓은 게 이번에는 뭐냐고요? 2와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2와 같으냐 물어봤어요. 2면 경기 인천이라고 쓰래요. 그럼 여기다 자 경기 인천 슬러시 인천 같으면 경기 인천이라고 하고 그 외에는 기타로 하래요. 또 조건이 없네요. 만약에 조건이 있다면 여기도 다시 if하고 가로 열고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조건이 없으니까 그 외에는 기타로 해라 했으니까 기타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을 하게 되면 자 얘가 가로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오류니까 그냥 수시간 수정한 내용을 적용하시겠습니까? 그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열린 가로와 닫힌 가로를 맞춰서 해주겠죠. 자, 그랬더니 얘는 1일 경우 서울이 나왔어요.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다시 채우기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여기 서식 없이 채우기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얘 한번 요 두 개 다 지우시고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실래요? 요 두 개 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잘 안 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오랜만에 함수 문제를 풀으시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생소하실 것 같긴 하세요. 그래서 그래도 이해는 가시죠? 그죠? 해봤던 기억이 있으셔서 이해는 가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직영점 한 번만 더 해주시겠어요? 직영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다시. 중간에 놓쳐서요. 네. 네, 제가 여기 지우가 하겠습니다. 자, equal. 먼저 제가 관리 코드의 세 번째에서 첫 번째 글자를 추출한다 그랬으니까 mid를 쓰라 그랬으니까 자, mid. 자, 입력을 합니다. 선생님이 이 부분을 먼저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다른 식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equal. 헷갈리실까요, 오히려? 자, 이 부분을 저는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여기까지 이 부분으로 바로 해도 돼요. 자, if 해가지고 fx를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으로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면 이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서울, 1이면 여기까지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세 번째 글자를 추출해야 되겠네. 나는 if문을 썼어요. 이면까지 하려고요. 그럼 미드 함수를 쓰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다가 mid 하고 가로를 열고 여기서 mid를 이렇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 미드가 바로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고 자, 어떻게 해요? 자, 어떤 글자가 자, 미드에서 이해가 B의 5번지 아이고 여기 그냥 직접 써줘야 되나 보다. 여기는 아이고 더 골치 아프실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직접 써줘야 되니까 B의 5번지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그죠? 그냥 그대로 할게요. 자, equal mid 더블 클릭 자 해서 텍스트 나왔죠? 자, 얘에 대해서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에서 한 개를 추출할 거죠? 얘를 추출하라 그랬어요, 문제가. 그래서 시작하는 건 세 번째. 자, 여기는 한 개. 여기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추출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글자를 추출했어요. 이게 1이냐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if를 다시 씁니다. 자, if 하고 더블 클릭. 그리고 커서는 if에다 놓고 fx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추출한 것이 1과 같으냐. 자, 다음표 안에다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추출한 것을. 자, 문자열에서 이 문자열 함수에서 추출한 것은 다음표 안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숫자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얘는 계산할 수 없는 일단 문자예요. 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가 1이면 뭐라 그랬어요? 서울이라고 여기다 쓰고 참이니까 true로 오겠죠. 서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면 여기로 오래요. 만약에 경기 인천으로 해라 그러면 좋은데 여기 조건이 2이면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if를 다시 쓴 거예요. 자, 그냥 써볼게요. 자, if 하고 가로를 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복사를 해서 해도 되고 그죠? 복사를 해도 되는데 복사를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냥 if문으로 이렇게 가면 자, 여기서 다시 써야 되겠죠. 그죠? mid 가로 열고 자, 어떤 거요? B의 5번지가 그러니까 B의 5번지가 자, B의 5번지에서 몇 번째요? 세 번째에서 한 개가 세 번째에서 한 개가 이렇게 써준 거죠. 그리고 이것이 뭐와 같으냐? 이번에는 2와 같으냐?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근데 이 2만 숫자만 바꾸면 아까 여기랑 똑같으니까 제가 아까 귀찮으니까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붙였던 거예요. 그죠? 여기 똑같잖아요. 만약에 그냥 쓰겠다, 복사를 안 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걸 보시면서 여기서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경기 인천을 하래요. 참일 경우에는 경기 그다음에 인천이 되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타로 해라 그랬으니까 여기 기타가 되겠죠. 기타. 그렇죠? 그 다음에 확인을 해주고 그냥 확인을 또 한번 이해를 해주면 얘가 이렇게 나타나죠. 자, 우리 선생님 되셨을까요? 되셨나요, 선생님? 선생님, 여기 2번으로 하고, 아니, 왜냐면 여기 갑자기 좀 안 보여가지고요. 여기 안 보이시나요?
하고 나서 두 번째 입하면서 하고 나서 2번 하고 나서 그다음에 서울 경기 해주면 되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여기 보면 얘는 두 번째 함수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같으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2면 경기 인천, 2면 얘가 하라 이거 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참 있는 네. 데로 가고 그 외에는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있는 데로 가라. 그래서 false로 가가지고 여기에다가 기타를 써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위에 보면 이 if문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여기가 참이에요. 여기 거짓 부분이에요, 선생님. 거짓 부분에서 거짓 부분에서 다시 조건이 왔기 때문에 조건이 와서 여기가 조건이 되는 거고, 그죠? 거짓에서 다시 조건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거짓에서 다시 조건이 오면 조건은 조건 참 거짓이 또 이 if 문의 형식은 다시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조건이고 얘가 참이고 얘가 거짓이 되겠죠. 그죠? 자, 예. 거짓 있는 곳에 다시 if문이 왔기 때문에 다시 조건, 참, 거짓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경계 이제 기타가 아니고 뭐면 또 이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도 다시 여기 거짓이잖아요. 거짓에서 다시 조건이 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됐고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네,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 연비 순위에 네. 그거 중앙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상관없어요, 선생님. 숫자에. 문제 푸는 거는 여기는 문제 푸는 거는 예. 왼쪽이 오든 가운데도 오든 오른쪽이 오든 상관이 없어요. 예. 가운데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자, 여기는 점수에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보기 좋게 하시려면 뭐 선생님들께서 여기 가운데로 놓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처음에 이거 자리를 잡을 때 가운데를 다 괜찮으세요. 거든요. 네, 가운데로 하시면 돼요. 네네. 여기는 점수랑 정렬이 뭐 정렬은 관계없어요. 예. 정렬은 여기서부터 원본 데이터 여기가 출력 형태에 나온 대로 그대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에는 이제 평균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평균이라는 것은 어때요? 합계 나누기 보통 개수잖아요. 합계가. 평균 구할 때는요. 그죠? 많은 항목 중에서 그 항목에 있는 값을 다 더해가지고 그걸 나누기 개수만큼 나눠주잖아요. 그게 평균이죠. 그러면 자 하이브리드 차량 연비 평균을 구하래요. 여기 문제가 자 3번입니다. 그랬더니 sum if라는 함수하고 count if라는 함수를 쓰래요. 그러면 합계 나누기 평균이니까 합계를 구하는 함수는 sum이죠. sum. 근데 이제 조건이 있는 걸 하라 그랬으니까 sum if를 쓰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합계 나누기 개수라 그랬으니까 개수를 구하는 거는 count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sum 나누기, sum if 나누기, count if를 쓰면 되겠네요. 자, 일단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요. 그렇죠? 평균은 합계 나누기 개수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합계는 sum이고 그 다음에 개수는 count니까 sum, count, 얘 그대로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얘를 설서식을 이용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일단 구하고 맨 마지막에 이 소수 둘째 자리까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먼저 sum if를 한번 써봅니다. sum을 그대로 그냥 잘 모르실 때는 함수를 일단 써보시는 거예요. 자, equal sum if sum 그리고 형식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sum if 여기 있네요. sum if 두 번째 거. 자, 더블 클릭 fx 해줬어요. 자, 이렇게 해줬는데 자, 문제를 보면 sum if의 형식을 보면 크리테리아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죠? 그랬더니 조건이 문제를 볼까요? 하이브리드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이래요. 그러면 하이브리드가 어디 있나 한번 일단 보세요. 연료 있는 곳에 하이브리드가 있네요. 그죠? 근데 연료에 있는 곳에 여기에 보니까 선생님 뭐래요? 가솔린, 하이브리드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이 조건이 하이브리드예요. 조건이. 이 하이브리드를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여기다 하이브리드를 쓰면 돼요. 하이브리드. 자, 얘를 정확하게 쓰고 얘가 있는 영역에서 찾으라고 하니까 렌즈는 영역이라 그랬어요.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영역. 어디예요? 선생님 하이브리드를 안 쓰고 D6을 찍으면 틀립니까?
이걸 써도 이거 찍어도 상관은 없어요. 뒤에 6을 해도 되는데요. 네네. 사실은 정확하게 하자면 하이브리드 아, 이게 조건이겠죠. 예. 하이브리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 얘를 찍어도 되고 얘를 찍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컴퓨터 엑셀에서는 뒤에 6, 이 안에 있는 데이터 값을 인식을 하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자면 조건은 하이브리드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조건이 뒤에 6이 될 수도 있고 뒤에 12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12를 찍어도 문제가 틀리질 않아요. 뒤에 6을 찍어도 그렇고요. 그죠? 여기 하이브리드 있고 여기 하이브리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하이브리드, 조건이 하이브리드니까 하이브리드 써주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틀리진 않습니다. 네, 레인지, 영역이 여기죠. 여기에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 조건은 하이브리드가 있는 영역을 정해줬어요. 그런데 합계를 구한 레인지, 영역을 선택하래요. 여기가 some range, 합계를 구할 영역 이런 얘기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합계를 구할 영역이 하이브리드의 차량 연비라 그랬어요. 차량 연비. 차량 연비 있는 곳을 영역을 정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연비가 여기네요. G의 5번지에서 G의 12번지 여기죠. 이거에 일단 합계를 구했어요. 그죠? 자, 35.7이래요. 자,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서미프로 합계는 구했어요. 하이브리드 차량 연비에 대한 합계를 구했다고요. 그럼 평균은 나누기 개수니까 여기 뒤에다가 나누기를 해주면 되죠. 컴퓨터에서 나누기는 슬롯이죠. 슬롯을 해주고 자,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개수로 count if를 써줍니다. 얘 역시 뭐예요? 조건이 있는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count. 자, count, C-O-U-N-T, count if래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count if 더블 클릭하고 다시 fx로 들어가 보면 자, count if에서도 자, 개수를 구할 게 뭐예요, 선생님? 하이브리드예요. 또 역시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니까 크리테리아는 조건이 뭐예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에 대한 개수를 구할 영역. 자, 하이브리드가 포함된 곳이죠. 어디예요? 동일하겠죠. 뒤에 5번지에서 뒤에 12번지. 여기서 하이브리드가 몇 개냐? 이런 얘기잖아요. 2개라고 얘가 있거든요. 이거 하나하고 자, 뒤에 6번지하고 뒤에 12번지. 이 2개. 2개라고 나오죠. 그러면 아까 합계 서미프로 하이브리드에 대한 연비 19.5하고 16.2를 합계를 구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아까 32점 얼마 나왔었죠? 그거에 대해서 2로 나누겠죠. 그죠? 개수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얘가 문제가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래요. 저는 둘째 자리까지 바로 나왔는데 만약에 얘가 둘째 자리까지 안 나왔어요. 그러면 홈에 표시 형식에 여기 자릿수 늘림 줄임이 있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를 둘째 자리까지 이렇게 늘려주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생각하시면서. 자, 이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선생님, 이렇게. 물론 이제 sum if나 뭐 아니면 average if, 그 다음에 count if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평균 구하는 건데 조건이 있는 평균이나 조건이 있는 뭐 이렇게 조건이 있는 평균을 구하라는 게 가끔씩 나옵니다. 평균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합계 나누기 개수다. 이걸 이해를 생각하고 문제를 풀으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가 나왔을 때 합계를 구하는 함수는 합계는 sum이니까 뒤에 뭐 sum if가 나오든 뭐 다른 게 뭐 sum을 생각하시면 되죠. 뒤에는 개수는 count다. 그리고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거의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니까 이제 연습을 좀 하시다 보면 아주 너무 쉽게 풀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조금씩 선생님들께서 이해만 해 가시면 됩니다.
자, 다 되셨을까요? 다 되셨으면 이번에는 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가솔린 차량의 주행 기록 합계에서 연료가 가솔린 차량의 주행 기록 합계를 구하시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이랬어요. 아유, 이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읽을 때. 근데 함수를 먼저 보시란 말이에요. 그냥 dsum을 함수로 사용하려네. dsum, daverage, dcount 다 마찬가지죠. D가 나오면 앞에 D가 나오면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서 항목까지 다 영역을 지정하는구나. 얘를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D가 앞에 붙으면요. 자, 그러면 가솔린 차량의 주행 기록 합계. 자, 문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함수를 dsum을 쓰래요. 그럼 dsum을 한번 쓰면 오히려 더 풀기가 더 쉬울 수 있어요. 자, equal dsum. 자, sum. 형식만 잘 아시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fx 들어갑니다. 자, 먼저 dsum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다 정하는 거지. 전체, 그죠? 그러면 P의 4번지부터, 항목부터. 자, 데이터 D 앞에 여기 D가 붙은 함수만 전체 항목까지 다 정한다는 거.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데이터만 정한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앞에 D가 붙은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만 전체 영역을 정한다.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하셔도 되는데요. 자, 사실 문제는 거의 내가 입력한 데이터 여기만 정하셔도 여기서 여기까지만 정하세요. 그냥 자, 끝까지 정하셔도 틀린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하시면 됩니다. 원본 데이터,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크리테리아가 조건이라 그랬어요. 조건이 뭐라 그랬죠? 이게 문제를 봐야 되겠죠? 가솔린 차량의 주행 기록 합계래요. 가솔린 차량이 조건이 되겠네요. 가솔린이 있는 곳이 어딘 항목인가 보세요. 가솔린이 연료에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목을 포함해서 조건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료, 가솔린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죠? 얘가 조건이에요. 그리고 계산을 할 거. 얘가 뭐를 나타내래요? 가솔린 차량의 주행 기록 합계를 하래요. 그러면 주행 기록이 어디 있어요? 필드는 열이 어떤 열이냐? H의 4번. 여기 주행 기록이죠. 여기다가 하라는 거죠. 합계는 dsum. 썸이 얘가 알아서 구해주겠죠. 그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daverage라고 했다면 영역이 똑같겠죠. B의 4에다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고 필드도 똑같은데 daverage라는 함수를 쓰면 평균을 구해줄 거고 sum을 쓰면은 합계를 구해주겠죠. 사용하는 인수 쓰는 방법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얘가 이렇게 구했어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주행 기록 합계.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게 있을까요? 주행 기록 합계. 자, 요거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됐죠? 자, 다음에는 두 번째로 높은 5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로 높은 중고가래요. 자, 그러면 라지 함수를 쓰래요. 얘는 큰 수를 구하는 건데 몇 번째로 큰 수를 구하느냐 이런 함수예요. 그렇죠? 뭐 첫 번째면 두 번째 인수를 1,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면 2, 세 번째는 세 번째로 큰 수, 이렇게 3 이렇게 쓰는 게 라지 함수죠. 그러니까 몇 번째로 큰 수를 구하느냐 이런 함수예요. 근데 여기 두 번째로 중고가를 구하래요.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equal large, large 더블 클릭. 자, fx. 자, array, 배열이에요. 영역이에요. 레인지라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영역. 자, 어느 영역이래요? 중고가 영역. 중고가 10,000원. 여기에서 몇 번째로 큰 거요? 두 번째로 큰 거. 자, K는 몇 번째? 자, 두 번째로 큰 거. 자,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큰 값이 얘래요. 자, 여기서 가장 큰 값 4660. 그 다음에 4030. 두 번째로 큰 게 구해진 게 맞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됐을까요? 자, 그럼 얘도 라지 함수도 됐고,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볼게요. 6번에 연비를 구하래요. H의 14셀 여기에다가. H의 14셀에다 선택한 요 관리 코드에 대한 연비를 구하래네요. 그죠? 연비가 나타나게 하래요. 자, 그럼 얘도 vlookup 함수를 여기다 써볼게요. 자, equal vlookup 열에서 해당 되는 데이터를
찾아서 나타나라는 거죠. 자, VLOOKUP 더블 클릭 fx 합니다. 자, 찾으려고 하는 그 데이터가 뭐예요? 요 얘잖아요. 관리 코드 얘죠. 자, 얘를 선택했을 때 여기에 요거에 해당하는 연비를 나타내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찾으려고 하는 데이터는 H의 14셀 얘죠. 얘 목록. 여기는 목록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여기 변해지는. 그리고 테이블 어레이는 어디서부터 얘가 기준이 된다 그랬어요. 얘가 있는 데이터가 어디예요? 즉, 요 항목이겠죠? 관리 코드 있는 여기죠? 관리 코드. 여기예요. 얘가 있는 항목부터 내가 입력한 데이터까지 드래그하면 되겠죠. 자, 얘가 있는 항목이 관리 코드라고 항목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요? 내가 입력한 데이터까지. 여기까지가 주행 기록은 주행 기록까지인가요? 여기까지인가요? 네, 여기까지. 자, 이렇게 했어요. 자, 다음에 몇 번째 거를 나타내래요? 연비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열이네요. 그 여기 6이 되겠죠. 6. 그죠? 그 다음에 정확한 것을 나타내라. 0 써준다 그랬어요. 기억나실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 HD1001이 자, 연비가 16.1이네요. 그럼 여기 16.1 나왔죠? 여기 그쵸?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확인하면 얘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른 걸 선택하면 이렇게 002 해서 했더니 얘는 13.3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이거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니까 이거 지우시고 다시 인수 쓰는 난을 잘 기억하시면서 다시 풀어보세요. 자, 얘를 지우고 다시 합니다. 자, 다 되셨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자, 연비가 16 이상인 행전체에 다음 서식을 적하시오 그랬어요. 자, 일단 문제를 볼 때 조건부 서식에 수식을 이용하여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수식을 이용하여.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을 이용해라 이렇게 나오면 일단 데이터를 다 영역을 정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식을 이용하여 그러면요. 자, 그러면 자, 얘는 데이터베이스 아니니까 관리 코드 이런 항목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앞에 dsum, daverage, dcounter 같은 경우만 얘를 포함하고 나머지는 데이터만 영역을 보통 선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나오면 첫 번째 여기 데이터부터 자, 끝 데이터까지 조건부 서식은 다 블록을 정해 주세요. 이렇게 전체 B의 5번지에서 J의 12번지까지 문제 푼 데까지 다 적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얘가 조건부 서식을 하라 그랬으니까 조건부 서식 들어가면 되죠. 자, 홈에 여기 조건부 서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는 세규칙에 있습니다. 항상. 자, 수식을 이용하는 건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에 들어가면 여기 맨 밑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저장할 셀 결정 여기 있어요. 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식이니까 앞에는 반드시 이퀄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이퀄 연산자가 들어가요. 계산을 해라는. 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H의 14셀에서 선택을 했대요. H의 잠깐만요. 이거 아니고 이거네요. 연비죠, 연비.
연비가 이거죠. G의 5번지네요. 그쵸? 여기서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자, 연배 예죠. 여기서 이 행들 중에서 말하자면 16 이상인 전체 행에 옆에 서식 글꼴 파랑과 굵게를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정해볼게요. 해제가 됐어요. 네, 잠깐만요. 다시. 아이고. 얘가 밑에 있나 봐요. 잠깐만요. 창이 여기 떠 있어요. 자, 수식을 사용하여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G의 5번지를 했는데 얘는 항상 열은 고정되어 있어요. 그죠? 열은 고정되어 있고 행을 변경해 가면서 얘가 16보다 큰지 안 큰지를 얘가 엑셀이 스스로 검색을 하면서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행은 변하게 되고 열은 변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놓고 F4키를 눌러서 자, 행이 G죠. G열. 그쵸? 그러니까 G에만 달러 표시가 붙고 O에는 O가 행이잖아요. 거기에는 달러 표시가 붙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얘를 블록을 정해서 저는 F4키로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F4로 G에만 여기 G에만 달러가 붙게끔 열에만 그 다음에 O에는 달러가 붙으면 안 되겠죠. 그럼 말하자면 첫 번째 데이터가 변해가면서 검색을 하면서 큰지 안 큰지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밑으로 하나씩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 열은 고정, 행은 고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고 16 이상이냐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16. 자, 16 이상이냐 했으니까 16보다 커야 되니까 이쪽이 입을 벌렸어요. 그죠? 크거나 같다 이상이다 하니까 이퀄이 같이 붙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글꼴을 파랑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서식에 들어가서 글꼴에서 색을 파랑 하면 되겠죠. 파랑. 자, 파랑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굵게를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글꼴 스타일 굵게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얘를 굵게 파랑 두 개를 서식을 선택을 하고 글꼴 그룹에서 자,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얘가 원하는 곳 16 이상인 데만 이렇게 그 행을 다 조건부 서식으로 파란색을 적용을 하겠죠. 자, 됐나요, 선생님? 자, 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 찍어놨나요, 선생님? 다음 문제? 찍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요, 선생님들 제가 이거 찍어드렸나요? 자, 일단 제가 확인하는 동안 선생님들께서 얘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지우기에서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 이거 해주시고요.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조건부 서식에서 자, 규칙 지우기에서 선택한 여기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고 계세요. 더 올려드렸나 확인해 볼게요. 아, 이것만 보내드렸구나.
우리 선생님들 다 되셨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이제 이 작업 문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에 혹시 불러오신 선생님이 있으시다면 여기 다 행이나 블록을 다 정해서 싹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을 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2작업 목표값 찾기하고 필터 문제가 나왔네요. 자, 제1작업 시트에 B의 4에서 H의 12 영역을 복사하래요. B의 4번지에서 H의 12 영역 정하고 컨트롤 C. 자, 제2작업에 B2에다가 붙여넣으라 그러죠. B의 2에다가 컨트롤 V 했어요. 다음에 붙여넣기 해서 우리 열폭을 조절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뭐 제대로 나왔으면 사실 이걸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혹시 열폭이 제대로 안 나왔을 때를 위해서 이 열 너비를 하는 거지 꼭 해야 된다는 그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붙여놓고 글자들이 다 나오면 뭐 관계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를 위해서 B의 11에서 G의 11세를 병합하고 현대자동차의 연비 평균을 입력한 후 H의 11에다가 평균을 구하래요. 이렇게 써놓고요.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D-average 함수를 사용을 하래요. 자, 그럼 블록을 여기서 여기까지 보통 우리 똑같았죠? 그리고 위에서 자, 모든 테두리 해주고 자, 다음에 저는 이 안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셀 병합을 하면 되죠. 자, 셀 병합을 하고 자, 셀 병합을 해주고 다음에 윗부분을 저는 한 번 더 블록을 정해서 자, 얘를 한번 이렇게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 출력 형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흐리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나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나와도 점수랑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를 이렇게 해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력 형태가 나와 있는 것만 정확히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쓰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다가 현대자동차의 연비 평균을 입력을 하래요. 그럼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현대 자동차의 연비. 만약에 여기서 오타가 나오거나 하면은 이런 것도 다 감점 대상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고 킬로미터 쓰고 평균 이렇게 입력을 하래요. 그죠? 그 다음에 H의 11셀에다가 자동차의 연비 평균을 구하래요. 근데 D-average 함수를 하래요. 그죠? 자, 그럼 여기다 놓고 현대 자동차인데 장동차라고 썼어요. 자동차의 연비 평균. 자, 그러면 우리는 D-average를 하고 이 문제를 보면서 하면 되겠죠. 자, equal D-average, D-average. D-average 앞에 D자가 붙으니까 이 영역을 다 정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어떤 것부터요? 항목부터. 자, 더블 클릭 fx 하고 자, 데이터베이스는 항목부터 다 전체를 정한다. 자, 전체로 내가 입력한 데이터 전체를 블록을 정했어요. 자, 조건이 뭐래요? 현대자동차래요. 현대자동차. 자, 크리테리아 있는 곳이 조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커서 놓고 자, 현대자동차 어디 있어요? 현대자동차. 여기 있네요. 현대. 그죠? 제조사. 항목까지 포함하는 거죠. D 앞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에 항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영역을 정할 때 다 항목까지 정한 거죠. 조건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뭐를 하래요? 연비 평균을 구하래요. 구할 값이 필드죠. 자, 연비 평균이 어디 있어요? 연비 평균. 연비 킬로미터예요. 얘죠. G죠. 얘를 눌러주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확인을 해주면 되겠네요. 조금 기다릴까요? 네, 되셨죠? 자,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값은 구했어요. 평균은. 그런데 뭐라 그랬느냐면 목표값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현대자동차의 연비 평균이 자, 요거죠. 평균이 15가 되게 하려면 소나타 뉴 라이즈의 소나타 뉴 라이즈 얘네요. 처음에 있는 첫 번째 레코드네요.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연비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얘에 대한 요 연비, 요 값이 얼마가 되었을 때 여기가 15가 되게 하느냐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여기다 놓고 목표값 찾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셀 포인트는 값을 구한 평균 여기다 놓고 데이터에 자, 예측에 가상 분석이 있는 곳에 목표값 찾기 들어갑니다. 자, 클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수식 셀은 내가 선택한 이곳이고, 자, 값은 얼마나 그랬어요? 자, 얘가 15가 되려면 찾는 값은 15.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은 뭐라 그랬느냐면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뉴 라이즈의 연비라 그랬어요. 소나타 뉴 라이즈의 연비. 얘죠. G의 3번지가 소나타 뉴 라이즈의 연비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확인을 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15를 해주고 연비가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17.9일 때 총 평균이 이렇게 현대자동차 연비 평균이 15가 된다. 이거죠. 확인. 이렇게 구하라는 거죠. 그럼 얘는 문제 얘도 끝났어요. 자, 그리고 잠깐만요, 선생님. 네? 잠깐만요. 안 봅시다, 선생님. 뭐가 잘못됐나? 아, 제가 뭐가 잘못됐나? 이 2였어. 2, 3 맞고. G 맞고. 36. 뭐가 잘못된. 여기서 맞으세요, 선생님? 목표값, 그거는 아까 맞았는데, 목표값이 틀렸네. 목표값은 선택하실 때 선생님이 얘를 선택하신 게 맞으시나요? 여기 G의 3번지요. G의 3번? 여기가 선생님 네네. 11번지가 되고 찾는 값은 15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바꿀 셀이 얘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찾는 값은 15. 그 다음에 네. 값을 바꿀 셀은 연비, 소나타 뉴 라이즈의 연비, 얘가 선택이 돼야 됩니다. G의 3번지가 되겠죠? 네네. 네, 되셨죠? 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 문제예요. 관리 코드가 K로 시작하거나 그랬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고급 필터 문제는 조건을 일단 찾아내야 돼요. 그죠? 관리 코드가 K로 시작하거나 주행 기록이 만인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일단 그 조건에 해당하는 항목을 찾아내야 되겠죠. 관리 코드하고 주행 기록이네요. 이 두 개를 복사해서 이 PS4에다가 붙여 넣어야 돼요. 일단 항목을 관리 코드하고 주행 기록이래요. 그럼 관리 코드 B의 2번지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그 다음에 주행 기록 얘네요. 얘 두 개를 컨트롤 C 했어요. 컨트롤 C에서 어디에다가요? 자, B의 4번지에다 조건이 B의 14번지에다 B의 14번지 여기다 놓고 컨트롤 V 했어요. 자, 항목은 됐으니까 ESCK로 영역 해제하고 자, 그러면은 항목에 대한 조건을 써보겠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관리 코드가 K로 시작하거나 그랬어요. K로 시작이 돼야 된대요. 그럼 앞에는 K자가 반드시 붙어야겠죠. 그러니까 K로 시작되는 모든 것 해주면 되겠죠. 앞에 K만 오면 되고 뒤에는 아무거나 와도 돼. 이런 의미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K로 시작되는 모든 것. 그죠? 앞에는 반드시 K가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느냐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거나인지 면지인지 또는인지 그리고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하거나 또는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쓸 때는 다음 줄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거나가 들어가니까. 그죠? 그 같은 줄이 아니라 다음 줄에다 여기다 놓고 주행 기록이 10 이상인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이니까 입을 이쪽으로 벌려서 크거나 같다. 이상이니까 이자가 들어가니까 이퀄도 같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10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만보다 크거나 같은. 그죠? K로 시작되거나 그 다음에 10만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의미예요. 자, 거기에다가 뭐라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이상인 자료에 또 조건이 있어요. 뒤에 보니까 모델명, 연료, 중고가, 연비 데이터만 나오게 하래요. 다른 건 나타나지 않고요. 그러면 얘네 항목들을 또 복사해서 B의 18번지에다 일단 붙여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 나타나라 그러면 그냥 우리가 고급 필터만 실행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조건이 있으니까 이해대로 합니다. 자, 먼저 모델명 클릭, 컨트롤 키 누르고 그 다음에 연료 클릭하고 또 중고가 클릭, 연비 요거네요. 요렇게 4개의 데이터죠.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4개. 요것만 하래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B의 18번지 컨트롤 V 자, ESC키를 영역 해제했어요. 자, 일단 조건을 다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자, 조건이 만들어졌다면 셀 포인트를 자, 이 위에다 놓고 원래 데이터에다 놓고 이제 고급 필터만 실행하면 되겠네요. 자, 놓고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 자, 그러면 다른 장소에 복사해야겠죠. 현재 위치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 복사. 목록 범위 잘 선택하는지 뒤에다 클릭하니까 이 선택 잘 못하죠. 이 밑에 건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지우고 다시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원래 원본 데이터까지만. 자, H의 10번지까지. 그죠?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B의 14번지에서 C의 16번지까지. 자, 복사 위치는 B의 18번지에서 그 다음에 E의 18번지. 내가 항목을 복사해 놓은 곳까지.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을 하게 되면 얘가 K로 시작되는 K로 시작되는 게 얘죠, 얘. 그런데 뭘 나타나라 그랬느냐면 연료를 모델명 니로 나타났죠? 그 다음에 K로 시작되는 거 더 뉴 카니발 나타났죠, 여기요? 그런데 나머지는 왜 나타났어요? 10만보다 크니까 뭐가? 주행 기록이 10만보다 이코녹스 10만보다 크죠? 크고 그 다음에 그랜저 10만보다 크죠? 그래서 나타난 거예요. 그죠? 조건이. 선생님, 일각선은 따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떤가요? 저 밑에 그 고급 필터 있는 거. 윤곽선이요? 네네. 안 만들어줬어요. 안 이거 윤곽선 나오든 안 나든 상관없어요, 아, 선생님. 여기만 나오면 됩니다. 네, 이렇게 결과만 나오면 돼요. 정확하게 조건이 맞고 그 다음에 결과가 맞으면 되지 이런 서식은 여기서는 관계없습니다. 네. 자, 다음에 왜냐하면 2번 작업에는 출력 형태가 없어요. 없는 것들은 결과만 조건과 결과가 맞기만 하면 됩니다. 자, 출력 형태가 있는 것들은 똑같이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얘도 작업이 끝났으니까 다시 1번 작업으로 가겠죠? 1번 작업으로 가서 제3작업을 합니다. 제3작업. 자, 여기 영역 똑같아요. 컨트롤 C 합니다. 그죠? 컨트롤 C. 그 다음에 제3작업에서 정렬 및 부분한 문제예요. 자, 얘를 B의 4에다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3작업의 B2에다 복사하래요. 똑같아요. 자, 그럼 B2에다가 컨트롤 V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만약에 홈에서 붙여넣기 해서 자, 폭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열너비를 해주는 게 좋겠죠. 특히 출력 형태가 있는 거는요. 자, 확인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얘가 폭이 작으니까 더블 클릭을 좀 해줬어요. 이렇게. 자, 열폭을 조절을 했어요. 자,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자,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니까, 자,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일단 정렬을 해야 될 부분을 항목을 찾아야 돼요. 근데 항목을 찾을 때 제가 정렬된 부분은 이 검정 글씨가 있는 곳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검정 글씨가 있는 거 보니까 하이브리드, 디젤, 디젤, 가솔린, 얘가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료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정렬이 되었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 연료 있는 곳에다 한번 놓고 연료에다 놓고 정렬을 합니다. 이처럼 하이브리드가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데이터에서 야, 여기 정렬 및 필터에 여기 정렬, 기억에서 히어 이거는 기억 니은들 순이니까 이게 아니죠. 근데 한번 눌러볼게요. 가솔린이 먼저 나왔어요. 그죠? 히읗, 여기 하이브리드가 먼저 나왔으니까 역순이겠죠. 히읗에서 기억이에요. 하이브리드, 디젤, 가솔린 맞네요. 얘는 사용자 정의로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여기로. 그죠? 여기서 역순 얘만 선택해줘도 맞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정렬이 됐다면 이제 셀 포인트를 데이터에 아무 데나 놓고 뭐를 구하라 그랬어요? 부분합을 하래요. 그죠? 부분합. 자, 그럼 부분합을 출력 형태를 보면서 우리는 부분합을 만들면 돼요. 자, 데이터에 자, 화면을 크게 하고요. 자, 데이터에 그리고 부분합은 윤곽선의 부분합이라고 있네요. 자, 부분합 클릭합니다. 자, 여기는 항상 뭐가 와야 돼요? 여기 뭐가 와야 돼요, 선생님? 여기 열려요. 밑에 열려죠. 그러니까 정렬한 부분, 열려가 와야 돼요. 알겠죠? 열려를 선택하고. 자, 문제를 보니까 뭐를 하라 그랬느냐면, 이거 안 줄어들고 밑에 있으니까 다시 보낼게요. 자, 얘를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면, 정렬을 하고 문제를 볼게요.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제조사의 개수 하래요. 제조사의 개수. 여기 개수가 아래네. 함수는 개수. 그 다음에 제조사를 하래요. 제조사. 다른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나 없나 반드시 얘를 아래 위로 내려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 제조사만 선택이 돼야 돼요.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처음에는 자 제조사의 개수가 나왔어요. 다음에는 또 다시 부분합을 들어가서 자 이번에는 뭐를 하라 그랬느냐면 이번에는 중고가 10,000원의 평균을 구하래요. 평균을 구하래네요. 중고가 10,000원에. 그러면 사용할 함수를 평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중고가 10,000원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체크를 또 다 해제해 줘야 되겠죠. 다른 곳은 체크가 돼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얘를 추가할 거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를 해제해 줘야 돼요. 그죠? 두 번째부터는 추가할 거니까. 만약에 새로운 대치 값을 이걸 하게 되면 아까 하이브리드 개수 구한 게 없어지고 이 평균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체크 해제를 하고 확인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다 구해졌네요. 그 다음에 문제가 또 뭐냐면 문제를 윤곽은 지우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하래요. 그러면 윤곽을 지우라 그랬으니까 데이터에 윤곽선에 여기 그룹 해제해서 윤곽 지우기를 해서 옆에 있는 윤곽을 지웠어요. 이제 다 만들어졌고 이번에는 이제 출력 형태처럼 똑같이 정렬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이런 정렬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수술 다리수라든가 또는 그런 부분만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얘처럼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보니까 다 맞는 것 같아요. 얘도 선생님, 네. 저희는 그 하이브리드 평균 개수가 색깔이 파란색만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처음에 작업할 때? 하이브리드 개수가 여기가 파란색이 나왔어요, 선생님? 네, 개수랑 평균만 파란색이고 나머지는 그 검정색으로 잘 나왔는데 네. 그 그럼 하이- 여기 볼까요, 선생님? 이쪽에 일작업에서요. 일작업 보셨을 때 여기 이거 잘 나타났나요, 선생님? 일작업이요? 네, 일작업이 잘 나타났는데 여기 서식이 안 들어갔나요? 보통 일작업에 있는 조건부 서식이 그대로 복사하면 그대로 나오는데 이렇게 안 나왔나요, 선생님? 붙였을 때 처음에 이렇게 안 나왔어요? 네, 이상하네요. 보통 조건부 서식은 그냥 복사해서 여기 가지고 오면은 여기 다 붙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문제를 풀 때, 함수 문제를 풀 때 혹시 함수 문제가 어려우면 맨 마지막 문제를 일단 적용하고 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이 이유 때문이에요. 2작업에서도 조건부 서식이 그대로 나와야 되고 3작업에서도 이 조건부 서식이 그대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선생님 여기 얘는 파랗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요거 값은 맞나요? 이렇게 나온 거는 맞나요? 평균에 얘가 맞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개수에 얘가 맞나요? 요 값이 네. 맞나요? 네, 밑에 거? 값은 맞는데 색깔만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일단 괜찮습니다. 일단은 자, 요 부분만 잘 한번 해보시고 혹시 선생님께서 다른 문제를 푸실 때도 얘가 적용이 안 되나 보시고요. 버전이 지금 어떤 버전이시죠, 선생님? 엑셀 버전이요? 16이요. 16이면 똑같을 텐데요, 선생님. 이거 한번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일단 현재는 부분합 문제에서는 이렇게 값이 나오면 됐습니다. 자, 그리고 38 되고 뭐 정렬도 다 똑같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넘어가면 되겠죠. 다 뭐 혹시 얘가 이 사이가 뭐 이렇게 나왔다든가 했을 때만 여기 더블 클릭해서 똑같이 보일 수 있도록 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가운데 정렬이니까 그대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얘를 확인할 때는 밑에만 보면 밑에가 맞으면 보통 다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그래프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자, 얘를 내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번 이거였나요? 자, 이거 차트 문제예요. 차트 문제고, 자, 그런 문제를 한번 하기 위해서 제1작업으로 가서, 자, 먼저 차트를 할 때는 출력 형태를 보고 데이터가 어떤 걸 사용했는지 확인하자고 했죠. 자, 데이터가 밑에 보니까 이렇게 소나타 뉴 라이즈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죠. 자, 모델명부터 여기서는 항목을 정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얘가 항목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차트 할 때 또 실수로 여기 데이터만 하지 마시고 위에부터 이렇게 위에부터 정해줍니다. 자, 모델명, 그 다음에 주행기록, 컨트롤 키 누르고 주행기록 블록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연비 부분을 블록을 정합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자,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래요. 삽입에 묶은 세로 막대형 2차원 막대형으로 하라 그랬죠. 자, 여기서 선택을 했어요. 자, 데이터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자, 차트 도구 디자인에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서 자, 삭제할 거는 삭제해주고 그 다음에 놔둘 거 놔둬야겠죠. 자, 행렬 전환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자, 행렬 전환을 하고 순서대로 자, 소나타 뉴 라이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이코녹스가 있으니까 니로는 없네요. 자, 니로 선택하고 제거. 자, 이코녹스는 있고 티볼리 있고 그 다음에 QM3 있고 그 다음에 더 뉴 카니발도 있고 밑으로 오른쪽에 스크롤 바를 내려서 더 뉴 카니발도 있고 그랜드 스타렉스도 있네요. 맨 밑에 그랜저 없네요. 제거해서 자, 행렬 전환을 해주면 얘가 자, 일단 막대 그래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죠? 자, 이렇게 됐어요. 다음에 연비를 보니까 연비가 일자로 나와 있는데 얘가 줄을 바꿨어요. 그죠? 그럼 연비를 선택하고 편집에 들어가서 한 번 더 써준다 그랬죠. 그러면 연비 가로 열고 킬로미터 그 다음에 슬러시 L 가로 닫고 하고 확인해서 얘도 자, 수평으로 나란히 나타나도록 그리고 확인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다음에는 여기까지 됐다면 이 차트를 이동해야 되겠죠. 자, 4작업을 하고 새 시트로 이동하라 그랬어요. 그럼 차트 도구 디자인에 차트 이동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차트 이동 해주고 새 시트 제4작업 그다음에 확인. 자, 4작업이 됐다면 그 4작업을 맨 끝으로 옮겨줘야 되겠죠. 그죠? 4작업을 맨 끝으로 옮겨줍니다. 4작업을 끝으로 옮깁니다. 자, 끝으로 옮겼어요. 시트를. 자, 옮기고 자, 이번에는 레이아웃을 4번입니다. 4번. 레이아웃 3, 스타일 1을 하래요. 그러면 레이아웃은 화면을 크게 해드릴게요. 자, 레이아웃은 빠른 레이아웃에서 3, 그 다음에 얘를 1번 해주면 되죠. 여기까지 다 됐어요. 여기까지 됐고 다음에는 영역, 차트 영역을 하라 그랬네요. 차트 영역 이게 전체 선택됐을 때 차트 영역이죠. 자, 그리고 뭘 하라 그랬냐면 굴림의 10일 효과는 파랑 박엽지를 하라 그랬어요. 그럼 홈에서 굴림에 엔터 10일 엔터 그 다음에 차트 도구 서식에서 서식으로 와서 여기 깡통에서 얘는 질감을 파란 박엽지 파란색이니까 얘기했죠. 파란 박엽지 그 다음에 안쪽은 흰색 배경으로 하래요. 그림 영역 선택하고 깡통에서 흰색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거 흰색 배경 1 얘를 선택을 합니다. 차트 제목도 동일하죠. 자, 선택을 하고 굴림 굵게 20 홈에서
굴림 20 엔터. 굵게 눌러주고 배경은 흰색으로 하래요. 차트 도구 서식에서 흰색 깡통을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테두리를 하라 그랬으니까 테두리를 한번 눌러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혹시 검정색으로 하겠다. 그러면 검정색을 한번 눌러주면 되겠죠. 됐으니까 글자를 바꿨으면 돼요. 자, 뭐라고 써요? 가솔린 및 디젤 차량 현황. 차량 현황. 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제목 서식까지 다 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때요, 선생님? 그 다음에는 서식을 하래요. 서식. 자, 차트 연비 계열의 차트를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을 하래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 전체를 선택하고 자, 얘를 바꿔야 되겠죠. 차트 디자인의 차트 도구의 디자인의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가서 변경해서 콤보 들어가서 연비를 어떻게 하래요? 연비를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래요. 연비가 얘죠. 그러니까 얘를 선택을 해서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거 선택하고 보조축도 하라 그랬으니까 보조축 누르고 자 원래 주행 기록은 그냥 묶은 세로 막대형이죠. 근데 꺾은 선형으로 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세로 막대형의 맨 위에 있는 묶은 세로 막대형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을 하면 되죠. 자 연비는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 보조축 주행 기록은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다시 해줍니다. 주행 기록요? 주행 기록은 지금 현재 꺾은 선으로 돼 있으니까 원래 거실로 묶은 세로 막대형. 막대형이었죠. 걔는 그쵸. 현재 연비만 바꾸라고 했는데 예, 주행 기록 자체가 꺾은 선으로 돼 있으니까 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다시 선택을 합니다. 네. 자,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뭐라 그랬냐면 계열을 계열을 참조해서 다이아몬드를 하래요. 그 위에 있는 이 계열이죠. 자, 전체가 다이아몬드니까 클릭을 한번 해주고 마우스 우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면 되겠죠.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서 깡통에 표식에 표식 옵션에 기본 제공에 얘가 다이아몬드 10포인트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10 엔터. 자, 됐죠? 그리고 클릭 해줬습니다. 자, 다음에는 뭐라 그랬느냐면은 레이블 값을 표시하래요. 레이블 값은 이 가운데 맨 위에 있는 위에만 이 계열 이 요소 부분만 여기 클릭을 하고 한 번 더 클릭해야지만 얘만 선택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하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고 한 번 더 제가 들어가자 그랬어요. 왜냐면 얘가 나타나긴 했는데 제대로 안 나타날 수 있으니까.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대로 나타나면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데 제대로 안 나타나면 다시 한번 데이터 레이블 서식 들어갑니다. 얘는 데이터 레이블이에요. 이렇게 나타나는 건. 거기에서 얘가 값만 나타났네요. 값 여기 똑같아요. 근데 위치가 틀리죠? 레이블의 위치, 위쪽이죠. 여기에 위쪽만 선택해주면 얘는 위로 가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똑같아요. 레이블 옵션? 자, 여기서 선택을 하고 한 번 더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서식. 여기서 밑에 있는 레이블 위치에서 위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얘도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뭘 보시면 되냐면 여기 옆에 이제 서식들을 또 봐야 돼요. 눈금선은 파선을 하래요. 눈금선 선택하고 눈금선. 옆에 왼쪽에 점점점점점 오른쪽에 점점점점 이렇게 선택돼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얘 선택이 되고 자,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 선에서 자, 눈금선이 윤곽선에서 선이 윤곽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눌러서 일단 검정색 선택하고 좀 진하게 나타나고 다시 한번 눌러서 대시로 가서 파선을 선택하면 되겠죠. 파선. 자, 그리고 빈 곳에서 클릭. 자, 다음에 축마다 축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윤곽선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도 클릭을 해서 자, 윤곽선이 검정색이 안 돼 있을 때는 검정색을 해줘야 되겠죠. 자, 눌러서 검정색 선택. 자, 얘도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검정색 선택. 자,
검정색 선택. 밑에 거도 클릭하고 얘도 검정색 선택.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자, 값을 한번 보시면 되겠죠. 얘가 보니까 0, 그다음에 매대가 16 cm 잘 나온 것 같아요. 그쵸? 0도 나오고. 그쵸? 얘는 맞아요. 자, 오른쪽 볼까요? 오른쪽 값이 틀리죠? 그러니까 오른쪽 값은 클릭을 하고. 자, 이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축소식 나왔죠? 축소식이 안 나오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소식 들어가시면 된다 그랬죠? 자, 최소값은 0, 0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값은 20이에요. 20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단위는 5씩 변해가죠. 50, 15, 20 했으니까 주 단위는 5로 하면 되고. 그런데 밑에 서식을 보니까 회계서식 빼기로 나왔죠. 그러니까 출력 형태는 0으로 나왔으니까 숫자 서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 밑에 표시 형식. 맨 밑에 표시 형식을 클릭을 하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밑으로 내려서 자, 여기를 형식을 숫자 여기 형식을 숫자 서식을 하면 되겠죠. 숫자 서식. 형식을 숫자 서식. 숫자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 얘가 나타났어요. 자, 그럼 틀린 데 있나요? 없죠, 선생님. 자,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이제 여기만 하면 되겠네요. 얘만. 자, 도형만 하면 돼요. 자, 도형은 선생님 화면을 잠시만요. 네. 저는 0.0이 안 나오고 0, 5, 10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소수점 이하 한 자리 더 해주시면 되죠. 소수점이 한 자리. 네, 저기 여기서 네. 지금 보면은 표시 단위에서 표시 형식 있죠, 선생님. 네네. 형식에서 네. 여기서 우리 숫자 형식을 했잖아요. 숫자 네. 형식. 네. 그러면 숫자 형식에 소수점 이하 자릿수라고 나오는 곳이 아, 있어요. 네네. 거기서는 한 자리면 한 자리, 두 한 자리. 네, 그렇죠. 아, 네, 됐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위에 도형만 하시면 되겠네요.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 가셔서요. 화면을 크게 해야겠네. 자, 다시 도형에서 얘가 말풍선이 모서리가 얘죠. 예, 두 번째 거예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서. 그리고 이 부분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자, 얘 선택해서 노란 점을 끌어서 이쪽에다가 모양을 만들어서 놓을게요. 네, 모양을 일단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크기를 조금 크게 하고 여기다 놓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얘 순서대로 소형 SUV 글자를 먼저 써볼게요. 저는 아무거나 먼저 하셔도 됩니다. 자, 소형 그다음에 SUV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똑같이 자, 먼저 홈에 가서 굴림. 자, 얘를 선택을 할 때는 여기 커서가 여기 있으면은 안 되니까 이 전체 도형에다가 경계선에 클릭을 하면 이 도형 전체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커서가 여기 있을 때는 안에 있을 때는 글자에만 영향을 받고 도형 밖에 클릭을 해서 도형 자체에 커서가 없을 때는 전체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굴림이라고 쓰고 엔터 했습니다. 글자 색은 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는 흰색. 네, 윤곽선은 상관없죠. 그 다음에 홈에서 정렬이 가운데 정렬, 가로, 세로 다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빈 곳에서 클릭을 합니다. 자, 색상은 얘는 만약에 지금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흑백으로 나올 때는. 근데 여태까지는 다 흑백 시험이었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컬러로 나와서 얘랑 바꿔야겠다. 그럼 이 막대 그래프 계열을 선택하고 얘 서식에서 깡통 선택해서 색깔을 얘가 이 색이다. 그럼 이 색으로 선택을 해주면은 얘가 이 색이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 네. 저기요, 왼쪽 Y축 있잖아요. 네네. 거기 저는 킬로미터가 안 나와요. 여기 어떻게, 이거 맨 처음에 여기 일작업에서 킬로미터가 이게 있는데 여기서는 안 나왔거든요.
제가 보니까 거기 있거든요. 있는데 저는 왜 여기에서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을 때는 선생님, 얘들 네. 축서식에 오른쪽에 축서식에 보면 이 표시 형식 있잖아요, 선생님. 표시 형식. 어디요? 선생님. 네네. 축을 선택을 하고 네네. 마우스 우클릭했을 때 축서식 들어가면 이게 네. 축서식 나오죠, 선생님 이거요. 이거 나오죠, 이거 축서식 오른쪽에. 다시 볼게요, 선생님. 다시 해볼게요, 선생님. 네. 네네. 화면을 크게 하고요. 자, 얘에 대해서 왼쪽 축을 클릭을 하고 네. 마우스 우클릭을 네. 하고 축서식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 오른쪽에 이거 축서식이라는 네. 메뉴 나오죠, 선생님. 예, 거기에서 맨 밑에 우리 여기 표시 형식 네네. 있잖아요. 표시 형식. 거기서 범주를 선생님께서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시고요. 네. 그 다음에 밑에 형식을 여기 형식을 여기서 샵, 커마, 샵, 샵, 샵 하고 예점. 여기는 물론 샵, 커마, 샵, 샵 하셔도 돼요. 영어 안 하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컴페하고 킬로미터를 직접 써주시면 돼요. 아, 네. 여기서. 됐어요. 네, 되셨죠? 네. 네네. 자, 소리가 지금 자, 일단 제가 얘가 제가 일단 중지하고 공유 중지하고 잠깐만요. 기록 중지.